뉴스 매거진 7 2부 시작합니다. 충북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상업용 수소 충전소가 채 한 달도 안 돼 잇따라 고장나면서 수소차를 운전하는 분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외국 기술과 부품에 의존하고 있어 신속한 수리도 어렵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지난달 9일 청주시 내수읍에 문을 연 수소 충전소입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충전하는 차량 한 대 보이지 않습니다. 개장 이틀 뒤 충전기가 고장나 여태껏 영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품과 기술을 대부분 외국에 의존하다 보니 수리도 쉽지 않습니다. 몇 대 하다가 또 고장 나가지고 이 상태로 지금 지속되는 거예요, 지금. 외국에서 부품이 와야 된대. 앞서 지난달 3일 영업에 들어간 다른 충전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개장 초기 하루 30대까지 이용하던 곳입니다. 청주 오창에 있는 이곳 수소 충전소도 설비 고장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사흘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청주 지역 수소차 운전자들은 대전이나 충주 등지로 원정 충전을 다니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충전소 한 곳당 30억 원씩을 들여 건립해 민간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2022년까지 모두 5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시는 당분간 외국 기술진을 상주시켜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AS 체계를 구축하여 고장이 났을 때 바로 대응토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런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충전소에 그나마 개장하자마자 고장을 일으키면서 올해 350대를 목표로 하는 청주시의 보급 계획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오늘부터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장당 가격이 500원에서 900원 정도인데 현장에선 물량이 부족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살 수 있다는 소식에 편의점에는 구입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청주 대부분 편의점에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입고되지 않았습니다. 물량 부족이 이유였습니다. 편의점 본사가 마스크를 전국 각 점포에 배분하다 보니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역은 입고가 늦어지고 마스크가 들어와도 점포당 최대 15장 정도가 고작이라 마스크 구매는 여전히 쉽지 않을 거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4월 1일부터부터 이렇게 배포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대형마트도 사정은 마찬가지. 청주 지역 대부분 대형마트가 비말 차단용 마스크 판매를 시작하지 못했고 그나마 판매를 시작한 이 마트도 판매 첫날 300여 장이 입고된 게 고작입니다. 수량 공급이 전국적으로 지금 나가다 보니까 조금 원활하지 못하고요. 향후 일주 후에는 어느 정도 물량 수급이 계속 괜찮을 걸로 예상돼서 원활하게 구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찾아 헤맨 시민들은 판매처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구입하기는 어려웠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넷으로 구하기 엄청 힘들었는데 오늘 처음 대형마트에 이렇게 풀린다고 해서 왔거든요. 구하기 엄청 힘들었는데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구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좀 더 많이 여름이니까 좀 더 많이 풀렸으면 좋겠어요. 판매처는 확대됐지만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이 아직 턱없이 모자란 만큼 품귀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정부가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곳으로 분류한 시설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QR코드, 전자 출입명부 시스템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한식 뷔페는 해당되고 유명 샐러드바는 빠지는 등 적용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입장 시 QR코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은 모두 12개입니다. 이 중 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 등 8개 업종은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제부터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뷔페와 방문 판매 업체, 대형 학원과 물류센터 등 추가 분류된 4개 업종은 오는 14일까지 계도 기간이 주어집니다. 충북 지역의 경우 각 시군이 조사한 뷔페 134곳과
15곳의 방문 판매 업체가 포함됐는데 문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반 한식 뷔페는 포함된 반면 단독 브랜드를 갖고 샐러드바 형태의 자율배식으로 유명한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이 모이는 웨딩홀 또한 뷔페를 제공해도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주문을 하고 샐러드바를 이용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건 뷔페라고 볼 수가 없어요. 향후 단속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려면 QR코드 출입처에 대한 보다 합리적 기준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오늘의 뉴스 초점을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보도국 조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충북 경제의 버팀목이었죠. 제조업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잘 버텨왔는데 5월부터는 상황이 확연히 안 좋아졌습니다. 네.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크고요. 앞으로가 첩첩산중입니다. 네, 사실 이제 충북은 근래 이제 제조업 덕분에 좀 빛을 보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충북 경제를 거시적으로 보면 지역 내 총생산이 한 65조 원이 됩니다. 네. 규모는 자랑할 게 아니지만 성장률이 이제 괄목할 만한데요. GRDP 증가율, 쉽게 말해서 경제 성장률이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으로 전국 2위를 차지했었고요. 네. 2018년에는 6.3% 성장률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그야말로 쾌거를 이뤘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국이 6%, 7%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하면 물론 과거에는 두 자릿수 성장도 했었지만 6%, 7%도 사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충북이 그 정도 성장을 한 건데요. 그 견인차가 제조업이었습니다. 제조업이 충북 경제를 잘 견인해 왔었는데 근데 지금 그 기반이 위태롭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충북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정도 되고요. 네. 서비스업은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으니까 경제 기초 체력은 좋다고를 하는데 문제는 제조업이 위기를 맞을 때겠죠. 충격파가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조업 상황이 좀 어떤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개별 기업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단편적으로 들은 얘기를 보편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통계를 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충청지방통계청 자료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어제 5월달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는데 충북의 광공업 생산 감소세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5월달 충북의 광공업 생산이 전년 동월보다 무려 19.7%나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2월에 반짝 플러스였고 3월과 4월 그리고 5월까지 석 달 연속 내리막입니다. 낙폭도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0.7% 그리고 마이너스 19.7%로 점점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네, 또 앞으로 얼마나 또 하락이 될지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종별로요. 어떤 업종이 가장 타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까? 네, 전자부품류가 22.4% 줄었고요. 화장품을 비롯한 화학 제품이 28.9% 감소했습니다. 또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은 무려 40.1%나 급감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정말 심각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앞으로의 전망이 더 어둡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암울한 상황인데요. 기업인들은 3분기 경기 전망도 매우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청조상공회의소가 어제 발표한 3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보면 기업들의 위기의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도내 33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고요. 네. 추이를 볼 수 있게 작년 1분기부터 그래프로 준비했습니다. 네. 100이 기준이니까 작년 2분기에 잠깐 좋아졌다가 3분기부터 경기 전망치가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급기야 올 3분기에는 64까지 내려왔는데 이 64가 어느 정도 낮은 수치냐면요. 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와 동일한 역대 최저 수치입니다. 자, 이렇게 믿었던 제조업마저도 이제 5월부터는 이제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이나 또 내수기업들의 타격이 많이 클 것 같은데요. 네, 과거엔 그랬습니다. 어려워도 대기업이나 수출기업은 상대적으로 사정이 좋았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네. 기업 규모별로 보면요. 대기업이 73, 중소기업이 63으로 물론 중소기업이 경기 전망을 더 어둡게 보고는 있지만 대기업 사정도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은 걸 볼 수 있고요. 네. 또 기업 형태별로도요. 수출기업은 내수 경기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수출이 점점 막히다 보니까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의 전망치가 거의 똑같이 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수출 기업, 내수 기업 할 것 없이 다들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좀 나아져야 될 텐데요. 자,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서 또 어제 자료가 하나 또 나왔죠. 네, 6월 달 충북 지역 기업 경기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네. 한국은행 조사는 충북 지역 377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충북 지역 제조업체의 6월 업황 BSI가 네. 60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6포인트 상승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네. 올랐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게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절대값이 워낙 낮잖아요. 60이면. 네. 100이 기준이니까. 그래서 60이면 제조업 체감 경기가 엄동설한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업인들 어떤 부분에서 좀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27.1%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고요. 내수 부진이 22.5%, 네. 그리고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이 12.3%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 어려워도 좀 견디면 괜찮아진다는 보장만 있으면 다행인데 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또 경제 환경을 어떻게 또 바꿔놓을지 예측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기업들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은 이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너무 비관만 하지 말고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홍 기자 수고하셨습니다.